안녕하세요. 안경사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경사 사이버 보수 교육 강의를 진행하게 된 수성대학교 안경과학과 정재홍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안경사 직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비 검사입니다. 먼저 눈 검사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문진을 하죠. 그런 다음 두 번째 과정인 예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비 검사를 토대로 본 검사인 굴절 검사와 양안시 검사를 진행하여 이 모든 검사를 분석한 뒤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 검안의 흐름 중에 오늘 저는 두 번째 과정인 예비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예비 검사 10가지 항목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예비 검사로 우이안 검사, 입체시 검사, 브로드 H 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질환 관련 검사로는 암슬러 검사, 색각 검사, 융합 억제 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안기능 관련 검사로는 가림 검사, 폭주 근점 검사, 조절 근점 검사, 조절 용이성 검사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예비 검사의 첫 번째인 우이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안 검사의 목적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두 눈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눈이 어떤 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필요 장비는 원형 구멍 카드와 차폐판이 필요합니다. 검사 거리는 5m에서 진행하며 유의할 점은 피검사자의 머리, 고개, 팔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현재 안경 착용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검사 방법은 양안으로 정면에 있는 큰 시표를 주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팔을 앞으로 쭉 뻗게 한 후 원형 구멍 카드를 들고 그 구멍 사이로 시표를 보게 합니다. 차폐판을 이용해 피검사자의 눈을 교대로 우안, 자안 이렇게 가린 후 어느 쪽 눈이 시표를 보는지 확인합니다. 시표가 보이는 눈이 우이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검사 멘트는 두 눈 중 어느 눈을 주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정면에 숫자 7이 보이시죠? 양손을 쭉 뻗어 카드 중앙에 있는 숫자 7이 보이도록 잡아보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정은 먼저 원형 구멍 카드 안으로 숫자 7이 보일 때 그 눈은 우이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반면 보이지 않는 눈은 비우이안으로 판정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우이안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임상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유익한 검사입니다. 그 첫 번째 임상 적용은 양안 조절 균형 검사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양안 조절 균형 검사를 하다 보면 양안의 시력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이안을 더 잘 보이게 처방하면 됩니다. 아래는 처방 사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처방의 활용은 모노비전, 단안시 처방입니다. 모노비전은 노안 교정의 한 방법입니다. 노안은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사이에 초점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로 우이안, 즉 우세안에는 원거리가 잘 보이도록, 비우이안에는 근거리가 잘 보이게 처방하는 처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프리즘 처방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이 안으로 검사가 된 눈이라면 프리즘 처방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프리즘 처방을 할 때는 비우이안에 프리즘의 전체 양이 적다면 전부 처방을 하거나 적어도 2분의 1 이상 더 많은 양을 비우이안에 처방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눈 중에서 우이안은 근육이랑 신경들이 더욱더 주도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융합 여력이 좋은 반면에 이 비우이안은 그만큼 활동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프리즘 양을 더 많이 처방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검사는 입체시 검사입니다. 입체시 검사는 멀리 가까이 거리감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필요 장비는 평광 안경,
차폐판 티티머스 플라이 테스트 10표가 필요합니다. 검사 거리는 40cm에서 진행하며 이때 양안으로 검사를 하면서 파리 날개를 가장 먼저 검사한 뒤 동물, 그 다음 동그라미 순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피검사자가 입체 시 10표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원형 교정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먼저 저는 RL10표를 활용한 검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강 안경을 착용시킨 상태에서 우안, 자안 각각 차폐를 하면서 RL10표를 보게 해서 두 눈 중 한 눈이라도 억제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왼쪽 눈을 차폐판으로 가렸을 때 R이라는 10표가 보이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눈을 차폐판으로 가렸을 때 L이라는 10표가 보이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 두 눈을 동시에 개방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흐린 경우에는 현재 양안 균형 검사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 다음 검사인 굴절 검사 시 더욱더 양안 균형 검사를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검사는 파리 날개 검사입니다. 피검사자에게 평강 안경을 착용한 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활용해서 파리 날개를 잡아보라고 안내합니다. 이때 파리 날개를 지면으로부터 5, 6c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파리 날개를 잡게 된다면 입체 시는 2000세칸으로 정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지면에 있는 파리 날개를 잡는 경우가 생긴다면 입체 시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물을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평강 안경을 착용한 후 동물의 A, B, C 열 동물 중에서 한 동물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을 손으로 가리키도록 안내를 합니다. A열은 400세칸을 확인하는 입체시 검사로 동물의 입체감이 조금 더 쉽게 나타나며 B열은 200세칸이며 C열은 100세칸으로 이 동물의 튀어나온 정도가 가장 약합니다. 자, 이렇게 동물 검사가 끝나면 다음은 동그라미 원판 검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평강 안경을 피검사자에게 착용시킨 후 1번, 좌측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그 번호마다 상하 좌우 동그라미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동그라미 중에 1개의 원이 입체감이 나타납니다. 그 원이 어떤 건지 손으로 가리키게 안내를 합니다. 입체시 검사의 검사 멘트는 일상생활에서 멀리 가까이 거리감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평강 안경을 착용해 주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입체시 검사의 판정은 먼저 앞서 설명드렸듯이 1번에서 6번까지 6번 동그라미를 입체감을 볼 수 있다면 통과했다면 80세칸으로 정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4번에서 끝이 난다든지 3번에서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은 80세칸의 미만으로 입체시 이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7, 8, 9번을 판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입체시는 더욱더 좋다라고 판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입체시 이상의 정상이 아니게 나타난다면 융합 억제 검사인 워스푸닷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검사는 브로드 H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우리 눈 주변에는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외양근의 움직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 장비는 주시 막대가 필요합니다. 검사 거리는 40cm에서 진행하며 이 검사는 양안으로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일단 주시 방향에 따라 고개나 턱이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히 지시를 해준 뒤 또 안경 착용 상태에서는 시야가 안경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현재 안경 착용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검사 방법은 먼저 피검사자의 눈앞 40cm 정중앙에 주시막대를 위치시켜 줍니다. 주시막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고개나 턱은 고정한 채 눈으로만 따라 움직이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검사자의 시야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H자를 2번 그려줍니다. H자를 그릴 땐 순서가 저기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중앙을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순서로 H자를 2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검사 멘트는 눈 근육의 움직임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시표가 보이시죠? 고개나 턱은 고정하고 펭귄을 따라 눈만 움직여 주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브로드 H 테스트의 판정은 먼저 눈 주변에 있는 6개의 외양근의 움직임이 모든 방향에서 원활하다면 정상입니다. 반대로 어느 한 방향이라도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면 안구 운동 이상으로 판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기능 훈련이라는 비전 트레이닝을 권장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검사는 암슬러 검사입니다. 이 암슬러 검사는 우리 눈의 망막 이상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암슬러 격자 시표와 차폐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 거리는 근거리지만 33cm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검사 순서는 단안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안을 먼저 검사한 뒤 자안 순으로 검사를 하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먼저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현재 안경 착용 상태에서, 그리고 더불어 노안이라면 근거리를 교정한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할 사항은 고도 난시라면 이 선들이 약간 휘어져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상이 맺히는 카메라의 필름과 같이 우리 눈의 망막에도 물체의 상이 맺히는 황반부가 존재합니다. 중심화가 있는 그 부위를 황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 황반부를 갈색의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습니다. 이 황반부는 주로 중심 시야를 검사할 수 있는데, 특히 암슬러 검사는 황반부의 정확히 약 10도 부위를, 아주 중심 부위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노안으로 나이가 든 연령 관련한 황반 변성을 환자들이 자가 추적 검사하기에 매우 유리한 예비 검사입니다. 암슬러 검사 방법의 검사 순서는 먼저 자안을 차폐판으로 가리고 우안으로 시표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암슬러 차트를 피검사자의 우안 눈높이 정중앙에 맞춘 뒤에 검사거리 33cm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가운데 점을 보고 있을 때 주변의 선들이 끊어지거나 휘어진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내 모퉁이도 선명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모퉁이에 이상이 있다면 녹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때 검사 멘트는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우리 눈의 망막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가운데 흰 점 보이시죠? 흰 점을 주시하면서 주변의 선들이 휘거나 끊어져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자, 암슬러 검사의 판정은 우선 모든 선들이 바르게 보인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중심점 암점 또는 중심점 소시증 또는 변시증 같이 선들이 휘어지거나 이걸어져 있거나 또는 암점이 보인다면 이 사람은 안질환이 의심되므로 안과 진료를 필히 권장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비 검사는 색각 검사입니다. 색각 검사의 목적은 색각 이상을 잘 구분하는지 판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색각 검사 장비인 이시하라와 한식 책자가 필요하며 차폐판이 필요합니다. 검사 거리는 40cm에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순서는 우안 먼저 검사한 뒤 자안, 이렇게 각각 단안 검사를 진행한 후 양안으로 검사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색상 확인이 가능한 밝은 조명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현재 안경 착용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노안이 온 사람이라면 근거리 교정도 필요합니다. 검사 방법은 먼저 자안을 차폐한 후 우안으로 시표를 주시합니다. 색각 시표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여기 색각 시표도 세워줍니다. 숫자 시표는 보이는 대로 읽는데 그때 3초 안에 읽는지 확인해주고, 그림을 따라 그릴 때는 10초 이내에 그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관찰해줘야 합니다. 자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검사 멘트는 색을 잘 구분하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먼저 색각 검사의 판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곳에 시세포층이 존재합니다. 이 시세포층에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있습니다. 이 원뿔세포 안에는 특히 적색, 녹색, 청색의 색각 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색각 세포가 세 가지가 모두 잘 일을 하게 된다면 색각 이상은 전혀 발현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녹청 어떠한 한 가지 색깔 세포에 이상이 있거나 또 그 이상이 기능이 약해진다면 색각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정을 할 때 먼저 제1색각 이상은 적색약입니다. 적색약은 적색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2색각 이상은 녹색약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3색각 이상은 청색약으로 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1색각 이상과 제2색각 이상을 저희는 정녹색약 또는 정녹색각 이상자라고 합니다. 이 정녹색각 이상자들은 모든 색각 이상의 99%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청색약은 그만큼 발현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색각 이상은 시력에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색각 이상을 임상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먼저 단안, 양안 모두 색각을 잘 판단한다면 우리는 정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반면 양안으로 색상을 구분했을 때 정확히 구분하기가 의심이 된다 또는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눈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색약 이상을 물려받은 눈입니다. 또한 반면 단안으로 색상 구분이 어려운 눈이라면 그 눈은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으로 어떤 질환, 안과적 질환에 의해서 색약이 나타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각 이상이 판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정밀한 색각 검사를 더 진행을 하거나 또는 생맥 렌즈, 크로마젠 렌즈를 또 처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 검사는 융합 억제 검사입니다. 이 융합 억제 검사는 원거리 또는 근거리에서 두 눈의 융합 또는 억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때 정록 안경과 워스포다 시표와 차폐판이 필요합니다. 원거리 검사는 5m에서 근거리 검사는 40cm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입체시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눈이라면 반드시 이 융합 억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안이라면 정시 아니라면 나안으로, 비정시 아니라면 현재 안경 착용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검사 방법은 먼저 우안엔 적색, 자안에 녹색 렌즈가 장입된 정록 안경을 착용시킨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흰 점은 아래로, 적색 점은 위로 위치하게 하여 원거리는 5m에서 그리고 근거리에는 40cm에서
was보다 시표를 비춘 후 몇 개로 보이는지 물으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좌측에 준비해 봤으니 원거리와 근거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폐판으로 먼저 자안을 가릴 때 적색점 2개가 보이는지, 우안으로 가리면 녹색점 3개가 보이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양안을 개방하여 4개의 점이 보이는지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검사 멘트는 두 눈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정록 안경을 착용해 주세요. 4개의 점이 보이시나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융합 억제 검사의 판정은 먼저 정상이라면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적색 점은 위에, 흰색 점은 아래에, 녹색 점은 양옆에 위치해서 4개의 점이 보이게 된다면 정상입니다. 반면 적색점 2개만 보인다면 자안이 억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녹색점 3개가 보인다면 우안이 억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각각 우안 또는 자안이 억제가 된, 단안 억제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시기능 훈련, 비전 트레이닝을 권장해 주셔야 하고, 밑에 그림에 보시면 내편이, 외편이, 상편이, 하편이 같이 그림 이 녹색점과 적색점의 위치가 이렇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 판단을 한 뒤 프리즘 렌즈 또는 시기능 훈련을 동시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7번째 검사는 가림 검사입니다. 이 가림 검사는 아니 이상의 유무를 알아보는 정성적 검사입니다. 즉 정이냐 사위냐 또는 정이냐 사시냐를 구분하는 검사입니다. 필요 장비는 주시막대와 차폐판이 필요합니다. 검사 거리는 원거리는 5m에서 실시하며 근거리는 40cm에서 실시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차폐판으로 눈을 명확히 가리는지 또는 눈이 너무 차폐판에 눌려지지 않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거리, 근거리 모두 검사를 실시해야 아니 이상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현재 안경 착용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노안이 온 경우라면 근거리 교정도 해주고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제가 가림 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 정성적 검사와 정량적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비 검사로 진행하는 가림 검사에는 가림 검사와 가림 벗김 검사, 교대 가림 검사 이 3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검사는 모두 정성적 검사의 방법에 속하며 이 정성적 검사는 사위면 사위, 정이면 정의 이렇게 어떤 눈의 성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라면 몇 프리즘의 사위인지 그 양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정량적 검사는 우리가 그 사위가 나타났을 때 사위가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위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봉그래프 검사법과 마도록스 검사법 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검사인 가림 검사 방법입니다. 먼저 정면 눈높이에 5m의 시표를 주시하게 하고 근거리라면 40cm 거리에서 눈높이보다 조금 약 15도 정도 낮은 위치에 시표를 주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릴 때는 2, 3초 눈이 편이 될 시간을 주고 차폐하지 않은 반대쪽 눈의 움직임을 관찰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 가리지 않은 눈의 움직임을 잘 관찰을 했다면 반대쪽 다른 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가림 검사는 가리지 않는 눈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이냐 사시냐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림 검사를 할 때 검사 멘트는 두 눈의 시선의 정렬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시표를 집중해 봐주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가림 검사 판정에서 정상 아니인 경우입니다. 이 정상 아닌 경우라면 좌측에 있는 그림을 먼저 주시한다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 모두 개방되어 있는 상태의 눈의 움직임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자안을 차폐판으로 확실히
가리게 된다면 오른쪽 눈을 관찰해야 하는데 이때 오른쪽 눈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한은 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안도 우측 그림을 참고해 보신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 안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사시, 외사시로 판정하는 결과입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차폐하지 않은 두 눈, 오른쪽, 왼쪽 눈 모두를 보신다면 먼저 자아는 정상 위치에 있지만 우한은 코 방향에 눈동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상 아닌 왼쪽 눈을 차폐판으로 가려준 뒤 이 안쪽으로 몰려있던 눈을 관찰할 때 눈동자는 코 방향에서 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한 내사시라고 판정하게 됩니다. 자안 외사시도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검사는 가림 벗긴 검사입니다. 먼저 눈을 가릴 때는 2, 3초 정도 가려서 눈이 편히 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차폐했다가 벗길 때는 조금 빠르게 개방을 하면서 그 가렸다 벗기는 그 눈의 움직임을 관찰해 줘야 합니다. 아니 이상 유무를 그 눈을 관찰한 뒤 다른 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가림 벗긴 검사는 가렸던 그 눈을 확인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또한 정이냐 사위냐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판정입니다. 먼저 정상 안위를 보게 된다면 오른쪽인 우한을 먼저 차폐판으로 가렸습니다. 이렇게 가렸을 때도 우한의 눈동자의 위치는 정확히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렸다 떼는 그 순간에 오른쪽 눈을 관찰해 본다면 눈동자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안위로 판정하면 됩니다. 반면 내사시인 경우에는 자, 첫 번째 그 오른쪽 우한을 가려 보겠습니다. 우한을 가리면 이 2, 3초 가리는 동안 눈동자는 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2, 3초 뒤에 빠르게 벗기는 순간 오른쪽 눈은 이 코 방향에 있던 눈동자가 정중앙인 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내사위라고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사위에 대한 판정입니다. 외사위는 먼저 좌측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눈을 먼저 개방해서 우한을 먼저 차폐를 합니다. 이렇게 우한을 차폐하면 2, 3초 사이에 우한의 눈동자는 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2, 3초 뒤 빠르게 그 차폐판을 제거한다면 이 우한의 눈동자는 귀 방향에서 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눈을 외사위라고 판정하면 됩니다. 자, 수직사위의 경우입니다. 수직사위는 오른쪽 눈을 가리는 2, 3초 사이에 눈동자는 위를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를 향했던 눈동자를 2, 3초 후 가림판을 제거하게 된다면 눈동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한 상사위 또는 자안 하사위라고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대 가림 검사입니다. 교대 가림은 피검사자의 한 눈을 2, 3초 이상 차폐 후 개방과 동시에 반대편인 눈으로 빠르게 교대 차폐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대 차폐 검사는 이 차폐를 하자 말자 제거했던 바로 그 직전의 눈을 꼭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대 차폐 가림 검사는 특징적인 건 정이냐 편의 방향의 유무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한다면 내사위라면 내사위냐 내사시냐 이렇게 판정하지 않고 내편이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판정의 결과입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눈을 먼저 2, 3초 가린 후에 왼쪽으로 빠르게 교대 차폐하면서 오른쪽 눈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오른쪽 눈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을 2, 3초 가린 후에 빠르게 오른쪽 눈으로 차폐판을 교대 차폐합니다. 이때 왼쪽 눈을
체크해 본다면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내 편인 중앙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오른쪽 눈을 차폐했을 때 이 오른쪽 눈 차폐되어 있는 눈 2, 3초에 오른쪽 눈동자는 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빠르게 왼쪽으로 차폐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오른쪽 눈동자는 코 방향에서 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을 2, 3초 가렸던 걸 다시 오른쪽 눈으로 차폐하게 된다면 왼쪽 눈 또한 코 방향에서 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우리는 내편이라고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편이는 반대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림 검사라는 예비 검사를 통하여 사위로 판정된 눈이라면 사이 안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눈 운동인 비전 트레이닝을 권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속적인 양안시 검사를 통해서 사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위 양도 처방을 해줘야 된다면 사위 안에 프리즘 렌즈를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자, 8번째 검사는 폭주 근점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두 눈을 최대한 안쪽으로 모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주시막대와 측정자, 즉 PD자가 필요합니다. 이 폭주 근점 검사는 양안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또 현재 안경을 착용한 상태라면 현재 착용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노안이라면 근거리 교정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피검사자의 얼굴에 PD자가 닿을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표가 코 끝까지 이동시켜도 두 개로 보이지 않을 경우 한쪽 눈이 억제가 생겨서 밖으로 움직이지 않는지 관찰도 주의 깊게 하셔야 합니다. 검사 방법은 주시막대를 정중앙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안경을 미착용한 정시안이라면 각막 정점에 PD 측정자 눈금이 0에 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안경을 착용한 자라면 렌즈 후면에, 안경 렌즈 후면에 눈금 0이 오도록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눈앞 50cm에서 서서히 앞으로 피검사자의 얼굴로 이동하면서 주시막대가 두 개로 분리될 때 그 분리점을 찾은 뒤 그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주면 됩니다. 이때 시표가 코 끝까지 이렇게 아주 앞쪽까지 이동을 시켰는데도 두 개로 보이지 않을 경우 한쪽 눈이 이렇게 한쪽 눈이 억제가 되거나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시를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나가기 직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줘야 합니다. 이 폭주 근점 검사는 양안으로 5회 측정한 뒤 평균값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 검사 멘트는 두 눈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힘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막대 시표가 두 개로 보이면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폭주 근점 검사의 판정은 먼저 정상이 되려면 5cm 또는 10cm 이내에 들면 정상입니다. 반면 10cm 이상, 폭주 근점 검사가 15cm에서 멈췄다가 된다면 폭주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1cm, 2cm에서 멈췄다면 폭주 가다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럼 폭주 부족, 폭주 가다로 판정이 된 눈이라면 먼저 여러분들은 시기능 훈련을 권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양안시 정밀 검사를 통하여 사위가 확인이 됐다면 베이스 인 또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 처방 또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자, 제가 시기능 훈련 처방 사례를 여기 아래에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 눈의 경우는 폭주 부족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 시기능 훈련을 처방을 해서 훈련을 계속했더니 많이 좋아진 사례입니다. 9번째 검사는 조절 근점 검사입니다. 목적은 물체를 최대한 선명하게 가까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눈에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가까이를 볼 때 볼록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절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필요 장비는 주시막대 중 숫자 시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폭주 근점처럼 측정자, PD자가 필요하며 평가 차폐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순서는 우리 눈은 오른쪽에도 수정체가 있고 왼쪽에도 수정체가 있기 때문에 우한 검사한 뒤 자안, 그리고 두 눈으로, 수정체가 두 눈으로 또 얼마나 힘이 좋은지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유의할 점은 먼저 노안인 경우라면 조절 근점 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체가 볼록해지는 조절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피검사자의 얼굴에 PD자가 닿는다는 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현재 안경 착용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조절 근점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푸시업과 푸시어웨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푸시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검사자의 자안을 차폐한 후 먼저 우안을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우안 눈앞에 주시막대의 숫자 시표를 50cm 앞에서부터 눈앞 가까이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이 숫자 시표가 흐려질 때, 즉 흐려질 때 멈춘 후에 거리를 측정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최초 흐린 점에서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라고 한 뒤 지속적으로 흐림이 있는지 아니면 잘 보인다면 조금 더 앞으로 계속 검사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안, 자안, 양안 각각 3회씩 이 조절 근점을 검사한 뒤 평균 값을 내서 이 조절 근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절력, 디옵터로 환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 조절력은 우리가 초점거리 미터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조절력이 되게 됩니다. 자, 푸시어웨이 검사는 어린이에게 아주 적합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시표가 흐려지는 점을 이 어린이들은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푸시어웨이 검사는 먼저 우안 먼저 검사를 시작할 때 우안 아주 가까이에 숫자 시표를 오게 한 뒤 반대로 서서히 눈 뒤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선명한 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은 뒤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도 조절력으로 환산해서 분석하면 됩니다. 자, 조절 근점 검사의 멘트는 사물을 최대한 가까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정면에 지정하는 시표를 바라보다 흐려 보이면 지금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조절 근점 검사의 판정은 먼저 나이에 따른 홉스트 조절력 공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측 중앙에 보면 최소값, 홉스트 공식의 최소값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최소 조절력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절 근점에서 구해졌던 그 거리, 즉 제가 먼저 그 샘플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세의 피검사자의 눈에 조절 근점을 검사했다면 최소 10cm가 나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조절 근점이 10cm로 나왔다면 이 조절 근점을 조절력으로 바꾸게 된다면 10디옵터의 조절력이 나온다는 것을 저기 위에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 중에 만약에 이 20세의 피검사자의 조절력이 최소값보다 2디옵터 적게 나왔다면, 만약에 8디옵터의 조절력이 나왔다면 그 사람 눈은 조절 부족으로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각각 포스트 공식에 맞춰서 조절력을 확인해 봤을 때 최소값보다 2디옵터가 부족하다면 조절 부족으로 판정을 하시고, 조절 부족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기능성 안경 렌즈 꼭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시기능 훈련도 병행해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은, 여러분 만약에 이 조절 근점 검사를 한 뒤 조절 가다가 나온 눈이라면 이때는 절대 기능성 안경을 처방해 주면 안 됩니다. 시기능 훈련만 처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두 눈의 조절력 차이는 1디옵터 이내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검사는 조절 용이성 검사입니다. 이 조절 용이성 검사는 멀리 가까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가 인위적으로 한 번은 조절 이완이 되게 평평하게도 한번 만들어주고 한 번은 인위적으로 수정체가 볼록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 조절 이완과 조절을 얼마나 용이성 있게 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때 필요 장비는 근거리 시표와 플러스 마이너스 2.00 디옵터의 플리퍼 렌즈와 차폐판과 스톱워치가 필요합니다. 검사 거리는 40cm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오른쪽 눈의 수정체의 능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완 먼저, 그 다음 잔, 이렇게 단안 검사를 실시한 후 양안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 줘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현재 교정한 안경 그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노안이라면 근거리 교정을 해준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조절 용이성 검사의 검사 방법입니다. 먼저 자안을 차폐하고 우안으로 40cm 근거리 시표를 주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플리퍼 렌즈를 눈에 조절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플러스 2디옵터 먼저 장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좌측의 그림으로 먼저 잘 보이게 준비해 보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플러스 2디옵터를 눈앞에 장입해서 시표, 글자 시표가 선명하게 보인다면 네라고 대답하는 동시에 마이너스 2디옵터의 플리퍼 렌즈로 회전해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1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2.00 디옵터를 각각 한 번씩 왕복할 때 우리는 1사이클로 측정하며 느리거나 실패한 경우 및 총 왕복 횟수를 우리는 cycle per minute CPM으로 기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안도 같은 방법으로 우안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자, 검사 멘트는 멀리 가까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지정하는 시표를 봐주시고 선명하게 보이면 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조절 용이성 검사의 판정은 먼저 양안으로 8cpm 8번의 왕복이 가능하다면 정상안입니다. 단안은 12cpm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2.00 디옵터에서 지체하거나 실패했다면 우리 눈은 조절 가다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시기능 훈련을 추천해 주시고 권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2디옵터에서 지체 또는 실패가 됐다면 조절 부족입니다. 이때는 꼭 기능성 안경 렌즈를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00 모두에서 지체하거나 실패했다면 조절 불용이성으로 이 사람에게는 시기능 훈련을 권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조절 용이성의 판정에 앞서 먼저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거리를 바라보면 양안으로 보게 된다면 조절과 폭주는 동시에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단안만으로 보게 된다면 조절만 개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절 용이성 검사를 할 땐 단안 검사도 하고 양안 검사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양안으로 조절 용이성 검사를 했을 때 실패하거나 지체했다면 그 원인이 폭주 때문인지 조절 때문인지 우리는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단안으로 조절 용이성 검사를 했는데 실패하거나 지체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조절 부족인지 조절 가다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조절 용이성 검사를 통해서 기능성 렌즈 처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세 여학생이었는데 이 여학생은 독서나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자주 흐려 보임이 발생했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안경을 보니 원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절 근점은 13cm로 조절 근점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조절 용이성 검사를 진행했더니 양안도 마이너스에서 지체가 됐고
그리고 단안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이너스에서 또 지체가 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조절 부족으로 판정하게 되었고 그 뒤 기능성 안경을 처방하여 이 학생이 굉장히 근거리를 볼 때 편안하게 되었다는 처방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예비검사 10가지 항목에 대한 모든 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비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안경사 선생님들은 피검사자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처음에 내 눈은 어떤 상태일까? 내가 지금 무슨 검사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나중이 되면 아하, 내 눈이 이렇게 교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실무 예비 검사는 우리 환자들과 또는 고객들과 소통하기에 아주 효율적인 예비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